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막차에 올라탔습니다. 우리 한국도 0%대 금리 시대가 열린 건데 오늘 이 결정이 주식시장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와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질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입,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주실 샘플러스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출발합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죠.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요. 검색창에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단톡방이 굉장히 핫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또 한마디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말 해드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이슈는 금리 인하 이슈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급하게 금리 인하를 했는데 너무 늦었다, 너무 이제 또 늑장 대응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제 경제를 살리려고 한 결정이었는데 그다지 주식시장을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자체는 굉장히 단기적인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장에서 조금 짧게 잘 대응하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일단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확보해 두시고 일단 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손절 대응을 하는 거를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내가 조금 더 많은 저점에서 더 많이 살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좀 기계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기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너무 이제 시장에 부안해동하면은 심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기계적으로 감정을 좀 빼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렸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금리 인하 이슈를 포함해서 시장이 굉장히 요동쳤는데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지금 각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금리 인하 정책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빨간불을 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특히 연준이 0.1%포인트 빅컷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실물 경제 지표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은행 역시 현재 사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들 때문에 시장이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또 연준과 ECB, BOJ 같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카드를 모두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정책을 기반으로 어떻게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이 3.19% 오늘 떨어졌죠. 171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8거래일째 연속 매도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관도 함께 매도세에 동참을 했는데요. 매체별로 좀 엇갈렸습니다. 연기금은 순매수를
매수를 해줬는데 금융투자가 좀 강하게 매도세를 보여서 결국은 매도로 거래를 마쳤고요. 개인은 지금 9천억 원대 거의 1조 원가량을 가까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3%대까지 빠졌습니다. 3.72% 하락했고요. 50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코스피 시장과 조금 다르네요.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IT 업종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섹터에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도 저가 매수세가 함께 유입됐지만 하방을 지지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전 업종에 하락했지만 유일하게 올라준 종목이 바로 음식료 업종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특징주들이 상승을 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성과 및 수출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바이오니아의 진단키트 2종이 유럽 체외 진단시약 인증을 획득해서 앞으로 유럽에 수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을 보였는데요. 허가를 받는 대로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등 25개의 해외 대리점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높은 민감도가 요구되는 에이즈 검사 그리고 간염 검사 키트인 엑시스테이션의 공급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바이오니아의 수출 개발 기대감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종가 7,1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생명공학기업 제넥신과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 바이넥스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양 기업이 코로나19 DNA 백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도 구성을 했고 또 MOU까지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컨소시엄에는 제넥신과 바이넥스 이외에도 국제백신연구소, 제넨바이오, 카이스트, 그리고 포항공대 같은 6개의 기관들이 함께 동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GMP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또 빠르면 오는 7월에 임상시험까지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백신 기대감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넥신이 오늘 6.2% 상승해서 종가 48,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또 유일하게 올라준 업종이 식료품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과업체인 오리온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0%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도 선방을 했다면서 올해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시장은 물론 중국 시장에서도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식료가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특유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주가 하락 요인이 점점 소멸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오리온이 동종 업체 대비 밸류에이션이 20% 가까이 할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영업이 정상화가 돼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36% 올라서 종가 10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국내 금리가 최초로 0%대에 돌입을 한 건데요. 과연 내일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장 어떻게 대응해 볼지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장을 이끌었던 특징주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오르는 종목은 역시나 오르네요.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도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종목 상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시작을 합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뒀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을 하셔서요. 내용 부분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오늘 최충성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안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배트맨 2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들 모두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이 어려운 만큼 좀 힘내셔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은 분들 받아들일 준비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받았으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문자로 왔네요. 넷마블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죠.
91,800원에 30% 담았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좀 각광을 받는 이제 섹터군 중에 하나였죠. 집에서 사람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게임 관련주들 한 번쯤은 움직일 거다.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넷마블 만약에 91,800원에 공략을 했으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일단 게임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많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하락이 많이 되면서 일단 영향을 많이 받았을 법도 한데 일단 지금 자리 잘 지지해 주는 거 보면은 일단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도 적정 구간에서 일단 진입을 하셨고 일단 차트상 봐도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 횡보 다음에 이제 정배열로 돌아설까 말까 조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 뭐 지금 봐서는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것 같지 않고 뭐 떨어지더라도 한번 반등한 다음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 천천히 보시고 관망하시면은 10만 원짜리는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기존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매물대 돌파 시도한 다음에 한 번에 돌파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두 번, 세 번 시도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관망하시고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로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 목표가가 위쪽에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위원님. 10만 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지해 주는지 계속 확인을 해 보시고요. 목표가에서 꼭 수익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시청자님 오랜만에 전화 주셨어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글쎄, 저는 전문가님이 네. SK이노베이션을 16만 2천 원에 30% 가지고 있어서 몇 번 상담을 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근데 계속 그거 보유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까지 어저께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네, 근데 너무 시장이 계속 빠졌죠. 떨어져가지고 오늘 할 수 없이 다 던져버렸어요. 아, 파셨어요? 매도하셨어요? 84,400원에 네. 반토막 나가지고 다 던져버렸거든요. 더 어. 이상 참지를 못하고. 그럼 팔고 남으신 게 지금 손절하라고 네. 했으면 손절을 벌써 했을 텐데 네네. 14만 원대에서부터 가져가라 가지고 이 꼴이 됐거든요. 아이고, 계속 보유를 하셨다가 이제 또 끝없이 떨어지니까 매도를 오늘 그렇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다 못해서 오늘 던져버렸어요. 84,400원에. 아, 손절을 하셨군요. 손절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돈 현찰이 없으니까 대응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손절을 했는데 그 손해가 크게 났는데 이걸 복구하려면 어느 종목에 바꿔 타야 될지. 아, 거기를 일단은 말고 SK 싶어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셔서 이제 확정이 되셨고, 그죠? 없어요. 예. 이거를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같은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좀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주소지로 바꿔 타야 되는지. 그래요. SK 이노베이션 오래 갖고 계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기억나요, 그죠? 여러 번 내가 상담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짝사랑을 끝내고 좀 다른 종목을 가는 게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노베이션 이거 혹시 매수는 언제 하셨던 건가요? 작년 9월 달인가? 그럼 저 자리에서 한번 잘랐어야 되는데 저 자리에서 매도를 안 시키셨네. 일단은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계속 힘드셨던 그 자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저점 자리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셨어야 되는데 손절을 하신 게 조금 안타깝네요, 저는. 아, 그래요? 네, 8만 원짜리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주봉으로 보여드린 거고 14년도, 15년도에 이 8만 원짜리 찍고 반등이 나왔고 기존에 뭐 2008년도, 9년도에는 조금 더 떨어지긴 했지만 이 자리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네, 이 패턴의 흐름에서 보면 이왕 버티신 거 오늘 하루 더 버티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근데 되네요. 오늘 시간에 거래해서 8만 원도 깨졌어요. 시간에는 다음날 뭐 흐를 수 있는 그런 지표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걔가 답을 주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지 않거든요. 별로 그렇게 기대감을 갖지 않아요. 전저점이 7만 5천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저점이 뭐 7만 7만 원, 뭐 그 이상 8만 원까지도 더 밀렸을 수 있는데 예. 지금 이 차트 흐름을 보세요. 8만 원대에 오면은 반등이 나오잖아요. 글쎄 그럴까요?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예. 일단은 이왕 버티신 거 조금만 더 관망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만약에 근데 얘 자체가 주가가 SK 이노베이션 조금 큰 기업들 있잖아요.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락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좀 낙폭이 크게 발생해요. 외국인들이 다 던져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뭐 이미 하셨으니까 아니면 뭐 화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석유 아니, 관련주? 저 섹터가 많잖아요. 화학도 있고 정유도 있고 뭐 전기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양하기 때문에 들어갔던 건데 16만 2천 원대도 그 저점으로 알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랬다가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공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가 저점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점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정말 여기가 저점이라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자리를 보고 가야 얘가 저점이 되죠. 그렇죠? 일단 뭐 팔았으니까 말이죠.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어느 두저주로 바꿔 타야 되는지 그걸 그러니까 다른 거를 만약에 원하시면 자율주행 관련해서를 보시던지 아니면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총선 관련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게임 관련주도 괜찮고요. 뭐 전기차나 LG화학이나 SDI 같은 거 안 좋습니까? 네? 삼성 SDI나 LG화학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인데 아니 그쪽 종목으로 바꿔 타면 안 될까? 대형 종목을 지금 건드리실 때는 아니에요. 지금 지수 보시면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예.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으세요? 오늘 음봉이 떴잖아요. 이게 차트가 흐르는 차트 같으세요? 반등이 나올 것 같은 차트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가 떨어질 것 같다는 거는 지수가 밀릴 것 같다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대형주를 공략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수가 소형주라고. 떨어지는 건 대형주가 떨어지죠. 중소형주가 떨어져서 지수가 밀리지 않아요. 대형주가 아닌 다른 기업을 봐야 될 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른 기업은 어느 기업을 어느 섹터를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것도 좋지만 네. 저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 자율주행, 뭐 전기차도 자율주행이 될 수 있고 지금 기름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자율주행이 될 수 있고 수소차도 마찬가지 자율주행이 될 수 있고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리고 알겠습니다. 게임 관련주 보시면 예, 좋고요. 예. 네, 위원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SK 이노베이션 정말 오래 들고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손절을 확정지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손실난 만큼 어느 종목으로 옮겨 타는 게 좋을까요? 이제 위원님께 여쭤봤는데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도 좋고 게임 관련주도 좋고 하다못해 아까 바이오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앞으로 좀 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대형주가 이제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이 좀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어떤 네.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제이스틱이고요. 제이스텍. 예, 1,300원에 네. 20%요. 11,300원에 20%요? 네네네. 근데 물 좀 타면 어떨까요? 물타기를 하셔서 지금 비중인 거세요?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많이 타면 떨어져서 어떨까요? 좀 더 살까 네.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이스택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굉장히 지금 뭐 사고 싶으시죠? 네. 계좌 지금 뭐 마이너스 20%, 30%가 아마 보기 싫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으실 텐데 사면은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계좌 뭐 마이너스 폭은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계좌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손실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해주세요. 네. 뭐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지금 자리 자체가 저점 구간까지 왔어요. 네.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답답하시거든요. 향후 흐름이 안 보여요. 그쵸? 네. 네. 아마 이렇게 더 땡겨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갈지 잘 모르는데 조금 이렇게 땡겨 보시면은 조금 편하지 않으세요? 얘 이렇게 박스 만들고 있네 라는 게 보이죠? 네. 네, 그럼 매수가 자리가 어느 정도 튀어 오르면 이 자리겠네가 보이시잖아요. 여기 지지받고 반등하고 지지받고 반등하고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쵸? 차트를 조금 당겨 보세요. 너무 그렇게 작게 보시면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얘 종목 자체, 기업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제 차트가 좀 흘러내린 거기 때문에 다만 얘가 힘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죠. 어제도 많이 밀렸지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지지받았고 8,500원은 지금 지지를 해주려고 해요. 네. 일단 지금 자리를 관망을 하시고 10,000원 정도는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아, 10,000원이 왔다고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네. 일단은 횡보를 좀 이어가는 자리에서 근데 10,000원 자리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9,000원, 9,200원 정도 9,100원, 10,000원 사이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입니다. 네. 네. 일단 지금은 관망하셔야 될 때예요. 네. 그리고 저 자리 회복했다고 바로 사지 마시고 저 자리가 확인이 맞는지 한 1, 2주 정도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진행하세요. 어차피 자리는 계속 줘요. 네. 급하지 마세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가지고 있으면 저기 매수가는 올까요? 매수가는 충분히 올 수 있는데 그거를 당기는 거는 내 역할이에요. 네. 기다리지 마세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안 오면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방금 대응 전략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면은 매수가는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올 수 있지만 네, 안 온다고 가정을 하셔야 최대한 빨리 내가 기회비용에서 그걸 아낄 수 있어요. 일단 비중 자체도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좀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전화 너무 잘 주셨네요. 물타기 더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위원님께서 자리는 늘 주는데 대응을 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이스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내가 산 매수가는 안 온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우,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이틀렉스요. 유틸렉스.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4,000원에 20%요. 54,000원에 20%면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좀 고가에 샀다가요. 조금씩 샀어요. 고가에서 올라올 때 조금씩 모으셨어요? 예. 아우, 알겠습니다. 유틸렉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종목은 왜 매수하셨을까요? 아마케 있다 그러고 좋아 보이고 해가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너무 길게 끌고 가거나 하지 마세요. 제가 재무제표를 보여드릴게요. 얘가 2015년도부터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계속 빨간색이죠? 예. 아마케를 하든 얘가 뭐 임상시험을 하든 저는 그냥 이 종목 자체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임상시험을 뭐 지금 뭐 2상, 3상을 한다고 해도 기간적으로 3, 4년 정도는 소요가 될 거고, 그럼 3, 4년 정도 동안 얘가 흑자를 기록할 것 같으세요?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면역 항암제로서 괜찮을 것 같고. 항암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이 지금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돈을 못 벌면. 수급은 좀 지금은 수급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기업 자체가 적자가 5년 연속 지속이고 20년도도 21년도 추정치도 적자예요. 이러한 기업들은 언제 상폐당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팔았어야 되네요. 어느 정도 반등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일단은 뭐 6만 원, 7만 원 자리 정도까지 한번 가주면 그냥 다 걷어내시고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기업을 보세요. 아,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뭐 암 쪽으로 하는 기업들 많고 재무제표도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 정보에서 재무제표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바이오는 특히 더더욱 예. 엄청 많이 봤어요. 뭐 임상, 2상, 3상이다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상폐당한 기업들을 제가 전 10년 동안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에서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6만 원 구간은 왔다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6만 원 정도 돌파는 시도해 줄 거예요. 네. 일단 천천히 보시고 예. 6만 원, 7만 원 사이에서 일단 정리하고 나오시고 예. 다른 종목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네. 밑으로 빠지면 어떡하죠? 일단 지금 자리는 뭐 충분히 빠질 수도 있어요.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상승으로 가려는 힘이 있거든요. 예. 밑으로 빠지려는 힘은 사실 없어요. 예. 예. 조금 있달까? 지금은 위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는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반등을 할 만한 힘이 아직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차트 분석 전에 일단 기업이 이제 좀 든든해야 또 그 뒤로 차트 분석을 하든지 말든지 위원님께서 딱 보시고 이 종목 위험하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반등 주면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65%에 41,000원입니다. 65%에 41,000원이요? 예. 오, 65%왜 이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늘 지켜봤던 거라서. 쭉 네, 지금까지 좀 보셨던 종목이고요. 예? 지금까지 눈여겨보셨던 종목이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 뭐 눈여겨보셨다고 하는데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에요. 예. 일단은 그 말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99회 생각을 하지 마시고 1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자체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그 18년도에 강하게 상승을 줬다가 일단 하방의 성격을 좀 걷어내고 횡보하고 있고 일단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 지금 기존에 들어가셨던 자리 자체가 아마 반등을 살짝 노리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게 저 자리에서 뭐 기업의 악재보다는 글로벌적인 이슈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얘는 영향을 조금 적게 받았거든요. 일단 힘은 굉장히 남아있는 상태이고 다만 하방세는 아직 벗어나진 못했어요. 여기 선 그어드린 거 보시면 아직 조금의 갭이 남아있죠. 예. 33,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 갭 정도 메우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는 천천히 보시고 여기 중간선 정도 오시면 한번 조금 추가 매수 정도 36,000원 자리가
추가 매수 자리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 찍고 이제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횡보해가면 조금 담으셔가지고 평단가 좀 낮춰서 천천히 한 중기적 관점에서 끌고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 관련주, 바이오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다른 마스크 관련들 때문에 좀 이슈를 못 받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섹터의 흐름에서 아까 제가 초반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단 바이오 관련해서 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관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형제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셨다고 하셨더라도 이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99%가 눈여겨보는 건 다 같이 보고 있는 거다. 1%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요. 위원님께서 또 차트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점들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은요.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코미팜 가지고 있습니다. 19,600원에요. 20%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내주셨는데 코미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로 종목 이제 눈여겨본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은데 코미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급등주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키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줬는데 코미팜은 다소 조금 소외된 모습입니다. 일단 기존에 많이 상승을 줬고 지금 눌림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뭐 1파동 정도 끝났다고 보실 수 있고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보시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다른 뭐 종목들, 섹터군에서 다른 것들은 가는데 얘는 못 간다는 거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일단 지금 보유하시고 천천히 보시면은 파동이 한 번 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미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코로나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약간 소외받는 면이 없잖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 파동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셨다가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도 한번 문자로 가보도록 하죠. 이거 저희 아까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이네요. 굉장히 종목명이 길다고 하면서 말씀을 나눴었던 것 같은데 브릿지 바이오 테라 퓨틱스 49,0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아까도 굉장히 좋은 단어는 다 들어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이제 좀 눈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신규 상장주 지금 들어갔다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네, 일단은 49,000원 들어가신 자리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일단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만약에 손절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이런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일단 기계적으로 좀 자르고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자리 지지해주지 못하고 전 저점을 좀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27,500원 구간으로 보시고 일단 저 구간을 이탈한다면 비중 축소나 손절 대응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35,000원, 4만 원을 빠르게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니만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코스모스항이요. 코스모화학 매수가랑 비중은요? 25% 7,700원이요. 7,700원에 25%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코스모화학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매수는 혹시 언제 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는데요. 이번 주? 저번 주에 하셨나요? 이번 주에. 조금 안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셨네. 일단은 이 기업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적인 이슈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은 모습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예. 일단 지금 이렇게 차트 땡겨보시면은 뭐전 저점 여기 지지받던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까지도 뭐 영향을 받으면 시장 영향을 받으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는 여기 다지면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만약에 얘가 단기적으로 지금 자리 꺾어내지 않고
반등을 주겠다 하면은 7,000원 정도를 빠르게 회복하는 여부. 지금은 121선을 돌파하냐 못하냐에 좀 달려 있거든요. 추후 흐름이. 일단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는 10,000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느긋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거는 저 전문가님들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내가 좀 한 20% 더 살라고 하는데, 네. 네, 좀 더 사고, 이거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데요. 중장기요? 예.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시면 뭐 10,000원 정도도 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저점 자리를 다져오면 여기 4,400원에서 네. 5,500원짜리 이 사이 있잖아요, 박스. 예. 여기에서 횡보를 좀 이어가면 떨어졌다고 바로 사지 마시고 예. 횡보를 이어가면서 저점을 확인시켜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 일단 5,500원 기준으로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진입을 하시고 네.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예. 7,000원을 바로 회복을 했어요. 내일. 예. 그러면은 그 자리 보신 다음에 얘도 역시 횡보 이어가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주잖아요. 예.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자리들을 준단 말이에요. 예. 저 자리에서 천천히 매수를 해서 끌고 올라오시는 전략. 일단 그래? A 플랜, B 플랜 다 드렸으니까 그렇게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코스모화학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비중을 사고 싶은데 지금 자리 괜찮을까? 이렇게 여쭤보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자세히 플랜 짜 주셨으니까 그대로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문자 한번 더 가보도록 해볼까요? 삼성전기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133,500원에 지금 이게 80%인가요? 8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아니, 한 종목으로 80%나 들어가셨대요, 위원님. 일단 1차적으로 혼이 나겠죠, 위원님한테. 삼성전기 만약에 80% 들고 있다면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일단은 지금 매수가랑 이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증시 지수 하락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지수 하락이 진행이 되면은 일단 천천히 그 기본에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대형주는. 제가 왜 일별 매매 현황을 보여드리냐면 외국인 수급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면 나도 팔고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자체가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제 팔고 나가던 시기에 개인들이 매수를 하던 자리거든요.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면은 좋겠고 일단 지수 자체 하락이 발생할 더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참 어려운 종목이고 일단 지금 하방세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7,000원, 90,000원까지도 짧게 단기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 만약에 내일 이탈이 더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 지금 80% 굉장히 많으세요. 뭐 굉장히 뼈 아프시겠지만 조금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그러한 관점에서 다음을 노리시는 다음에 한 번 더 좀 복수전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조금 비중을 덜어내실 필요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뼈가 아프겠지만 위원님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보자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의 강의 팁을 받아보는 강의 팁 시간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시장을 너무 잘 맞춰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나리오대로 가니까 무서워요, 좀. 오늘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우성을 치시더라고요. 오늘 시장 너무 무섭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강의도 거기에 좀 연장선일까요? 네, 이제 하락장이 오니까 더 와닿으실 수 있는 그 심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 지금 경기 하방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 부양책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셔서 금리 인하, 추가 경정 예산, 제가 이 부분은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가 부양된다. 한 번 더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책 말씀드린 거를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들인데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해보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누군가 내 패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오르고 내가 사고 나면 주가가 내린다. 이런 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은 바닥에서도 장세를 비관하고 천장에서도 장세를 낙관하기 때문에 거꾸로만 한다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시장 자체가 공포감에 쌓여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유럽장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주가를 지금 뭐 계좌를 보시고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힘든 그 와중에도 다음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주가는 희망과 공포의 교차점에서 결정이 되고, 주가가 높을 때 호재를 믿지 말고 주가가 낮을 때 악재를 믿지 말라. 이거는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상승, 증권가에서 이제 상승, 추가적인 랠리 상승이 계속 온다고 말씀드릴 때 저는 방송에 나와서 주가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높을 때 증권가에서 여러 언론에서 외칠 때 그러한 것에 이제 공포감이나 환희에 쌓이지 마시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관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금리 인하, 공매도 금지와 관련을 해가지고 오늘 주가가 상승하겠지 예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저는 역으로 굉장히 저는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도 예상을 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 소나기는 피할 수 있지만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악재가 터져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에 대한 이유, 뭐 떨어질만 하니까 사실상 떨어지는 건데, 물론 그 이유를 찾는 것도 좋지만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일단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이론에 대해서 저번 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첫째로는 이제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소 직원들, 증권가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고, 둘째는 자본가들의 연합, 뭐 큰손, 세력, 외국인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셋째는 이제 개인들, 개인 투자자들, 이 세 개가 주체가 됩니다. 주식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돈을 벌려면 객관적인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나는 개인 투자자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밑에서 위를 보지 마시고 위에서 밑을 보시라. 개인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처럼 생각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밑에서 위를 보면 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위에서 밑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뭐 손바닥 위에 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단 그러한 것들을 물론 잘 안 됩니다. 물론 잘 안 되는데, 심리에 대해서 제가 왜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한 부분이 심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라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처럼 힘들지 않았던, 처음부터 그런 흐름 패턴을 읽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 그냥 노력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시청자분님께서 따라할 수 없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누구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의 입장도 아니고 세력의 입장도 아니고 양방에서 사방에서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넓혀 가셔야 수익을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시장,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는 길잡이로만 현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과거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역사는 반복되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많지만 길잡이 정도로 현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데 왜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 거래에서 대박을 터뜨리려면 거래자는 우선 시장에 자신이 택한 투자 전략, 매수나 매도 포지션, 그 이익과 손실, 주식을 사거나 팔았던 가격, 그리고 현재 가격 차이 등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비우시고 현재 위치에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시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매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앵커님 아세요? 손절매가 어려운 이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주식을 사랑해서가 아닐까. 주식을 사랑해서 그 전제 조건이 조금 깔려 있는데 네. 얼추 비슷한가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전 만족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매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산 가격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에 샀는지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폭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못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원숭이가 사과를 못 나서 원숭이가 사냥꾼에게 잡히죠. 일단 그러한 것들을 잘 계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현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하방으로 가고 있고 떨어질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파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지금 마이너스가 났든 더 떨어질 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파는 겁니다. 현재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개인 투자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매도를 많이 몇 조씩 매도를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착각하시고 전제 조건을 까시는 게 이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나가 라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손절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에서 아프지만 덜어냅니다. 왜요? 밑에서 마이너스 50%, 60% 그 상황에서 저점 구간에서 내가 사서 올라오면 이 갭이 내가 20%, 30%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만 생각하고 덜어내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손절이 뼈 아프지만 감정, 아까 말씀하셨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못 놓는 건데 일단 현재만 생각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장에 대처하는 4가지 방법. 일단 첫 번째로 주식시장 하락은 정상적인 투자 사이클의 일부분이다. 제가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지 말라 말씀드린 부분이 이건데 정상적인 투자 사이클입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죠. 하락장 이후에는 시장이 반등하며 회복을 했습니다. 성급한 투자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단순히 힘들어서 매도를 하는 거는 왜 매도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손절에도 이유가 필요합니다. 추세가 꺾였거나 내가 단기적으로 내가 예상했던 흐름과 맞지 않아서 아니면 기업의 악재가 터져 나와서 그런 것들은 손절의 이유가 될 수 있으나 그 외에 단순히 내 감정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손절을 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런지 MSCI, AC지수, 모건 스탠리 전체 전 세계 지수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88년도부터 제가 지수 차트를 다 올려놓은 거예요. 97년, 98년 아르헨티나 위기, 우루과이 위기, 아시아 금융 위기, 버블 붕괴, 데킬라 위기,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했지만 지수는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상승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 지금 하락도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현재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견디고 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부분을 내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이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최충성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배트맨 2부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3부도 이어지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